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제가 일본에 간 지 거의 4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마지막이 19년도 11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태풍이 와서 제가 2일인가 더 묶여 있다가 왔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거의 4년 만에 8월에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더 빨리 들어와 줬으면 하는 미팅들이 잡혀서 갑자기 바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오늘이 6월 1일인데 6월 14일 날부터 미팅이 잡혔어요. 그래서 거의 4년 동안 묵혀있던 일들을 정리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에 제가 오랜만에 가는 김에 이번에 일본 여행 브이로그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면서 일본 여행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일본에 살았었고 잠깐, 그리고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평범하게 정말 최대한 가성비 좋게 갈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는 느낌, 거기 플러스 어쨌든 제가 다니는 동선은 좀 일반 분들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재미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같이 일을 하는 회사 쪽에서 4일 정도의 미팅 스케줄을 정리해서 보내준다고 하니까요. 14일에서 17일까지 일정이에요. 저는 그러면 하루 정도 먼저 들어가서 개인적인 만남을 하고 나서 일정을 돌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제 여권이 만료가 되었어. 여권이 작년까지였어. 저는 24년까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권을 시청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그러려면 여권 사진부터 찍어야 되고, 내일 사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찍고 가서 여권 신청을 하면 출국 전에 나오긴 하겠지만 항공권을 이제 비싸게 구입해야 될지도 몰라요. 와, 어쨌든 이 여행 가려다가 여권 만료 때문에 못 가는 일이 나한테도 어쨌든 이 난관을 거쳐 가보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제가 부랴부랴 여권 사진을 찍고 여권 신청도 하고 왔습니다. 여권 신청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여권을 신청할 때 우편 발송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5,500원 정도의 등기 비용을 제가 내는 건데요. 이게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여권 발행소에서 이제 다시 해당 구청으로 보내고 내가 다시 구청으로 와서 받는 건데 그 기간이 한 2, 3일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편 발송은 발행소에서 바로 보내서 바로 다음날 등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저는 급하니까 우편 발송을 신청했어요. 6월 7일인데요. 우편으로 여권이 도착을 했어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3일 만에 받은 거예요. 가장 빨리 오는 게 맞네요, 이게. 우선 빨리 비행기와 숙소를 예약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뭐 일로 가는 거지만 이제 여행 브이로그도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가성비 좋게 예약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원래 13일 날 가서 17일 날 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럼 며칠 후잖아요. 근데 13일이 퀸덤 퍼즐 1화 시작 날이에요. 그래서 14일부터 일이니까 14일 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월요일인 19일 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퀸덤 퍼즐 리뷰를 올려놓고 가려고요. 그러면은 17일 저녁부터 19일까지 그렇게 시간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이때 추가 스케줄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아오면 한국에서 일이 많이 밀려 있겠죠. 자, 검색하는 방법은 저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하거든요. 먼저 스카이 스캐너로 비행기를 검색할게요. 저는 네이버 플러스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후에 네이버 플러스 항공에서도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사 사이트에서도 가격을 확인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싼 곳에서 예약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의외로 네이버 플러스가 가장 싸네요. 제가 숙소는 도쿄에 갈 때는 제 친구가 하는 쉐어 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에 묵거든요. 거기에 빈 방이 생기면 게스트 하우스로 돌리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예전에 알게 된 친구인데 제가 가장 신뢰하는 일본인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라인을 보내보니까 이번에 빈 방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아고다로 가야죠. 제가 이번 일정에서 같이 행동할 사장님께서 신주쿠에 계시니까 근처로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혼자 가는 여행에 제가 크게 따지는 것도 없고 저 바쁘니까 호텔에선 잠만 자니까 일단 최저가로 검색을 해보겠어요. 금연방으로 일단 가격을 확인할게요. 자, 그럼 같은 호텔을 네이버 플러스 숙소에서 가격 확인해 볼게요. 원래 네이버가 항상 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네이버가 더 싸네요, 계속. 이러면 네이버에서 예약을 해야겠죠? 이거 구글 맵에서도 원하는 위치로 검색을 하시면 근처 호텔 최저가 가격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링크로 바로 예약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보험도 저는 들거든요. 이 시기에 일본에 가게 되면 태풍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면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보험에서 보조받기 위해서
저는 여행자 보험을 항상 가입을 하는데요. 이거 네이버 플러스 어디에서 여행자 보험 뭐 이벤트를 봤던 것 같은데? 아, 찾았네요. 아, 이 정도면 싸네요. 네, 여기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급형이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하니까 고급형에서 저는 의료비 관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만약에 실비가 있는 분들은 어차피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 실비가 더 높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근데 뭐 실비에 높은 가격을 태우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싸게 여행자 보험에서 지원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오늘 다 네이버 플러스 이야기네. 네이버 플러스 광고가 된 것 같아. 당연하게 뭐 받은 거 없어요. 저는 네이버 플러스는 그 티빙 보려고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인터넷을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닐 때는 주로 말톡 해외 유심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때는 말톡의 업체가 몇 개 없었어요.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요즘은 유심 교체도 안 하고 그냥 이 폰에다가 프로그램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일은 원래대로 그냥 말통 유심을 써보고요. 마지막 하루만 새로운 기술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쓰는 방식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전은 트래블 월렛을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이거 가입하고 체크카드 그냥 쉽게 발행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19년도에 가입해서 썼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에서. 이게 수수료 없이 원화를 엔화로 바꿀 수 있고 그걸 현지에서 카드를 이용해서 뭐 결제도 되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안 되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본에서는 특정 회사의 ATM기에서는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출금도 가능하다고 해요. 엔화로. 제가 19년도에도 이미 네이버페이가 보급이 잘 돼 있어서 라인페이죠. 그냥 네이버페이로 일본에서 라인페이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페이랑 트래블 월렛 두 개로 현금 없이도 잘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더 사용처가 확대되었다고 하거든요. 뭐 온라인에서 일본은 뭐 현금 쓴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 친구들은 이 도쿄가 아니더라도 뭐 후쿠오카 같은 그쪽에 있는 친구들도 이동할 때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여기 안에 페이로 전부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교통카드인 스이카를 받아서 그걸로만 결제되기도 하고요. 이게 뭐 완전 시골에는 안 되는 곳이 많겠지만 우리가 여행 가는 보통 큰 도시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네이버페이에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으로 조금 충전을 해 놓고요. 트래블 월렛에 엔화 충전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원래 엔화가 좀 들어 있고요. 요즘에 엔화가 싸죠. 전 현지에 가서 일단 ATM기에서 현금을 조금만 출금해서 교통카드에 충전을 하고요. 그 외에는 그냥 카드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본에서 썼던 파스모 카드가 있거든요. 일본 교통카드는 앱을 받으시면 잔액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조금 금액이 남아 있네요. 아, 그리고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 트래블 로그라는 체크카드도 있는데 이게 트래블 월렛이랑 거의 같은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카드를 사용하시면 일본의 세븐일레븐 ATM기에서 수수료 없이 엔화를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카드가 그런 엔화 출금에는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두 개 다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뭐 트래블 월렛만으로도 충분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흑수저 꿀팁. 아, 근데 좀 귀찮은 거고 큰 이득은 없어서 그냥 정보. 네이버페이는 컬처랜드 상품권이나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온라인에서 뭐 7.8%, 뭐 8% 이렇게 가깝게 할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사놨다가 충전을 할 땐 6% 수수료를 물어요. 그러니까 그럼 약간 이득이 생기죠. 그렇게 네이버페이를 충전해 놓고 뭐 한국에서도 네이버페이 그렇게 쓰시고 일본에 갈 때도 그 라인페이로 쓰시면은 어쨌든 조금 할인율이 생긴다. 근데 라인페이는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결제할 때 그 엔화를 그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결제하겠죠?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그때는 그런 엔화 환율이 그렇게 막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썼던 기억이 있긴 있거든요.